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가 오늘 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장경록입니다. 우리 어떻게 원장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 뭐 계절 따라 환자가 좀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환자가 뭐 줄었다 늘었다 이런 그렇습니까? 경향이 있죠. 그 이하고 날씨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또 그러시네. 계절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한의사 쪽은? 저희는 이제 좀 환자층이 젊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시험 기간, 안행 네. 기간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긴 그렇죠. 합니다. 차이가 납니까? 네. 예, 우리 저 피부과는. 여름철이 다가올 때는 이제 뭐 비만 환자가 좀 늘었다가 네. 또 가을이나 겨울에는 또 피부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그래요?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차 아나운서는 뭐 상관없습니까? 네, 저는 사시사철 행복합니다. 네. 사시사철간 밥맛이 좋으시다고. 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밥맛이 계속 좋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날씬한지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뭐 모두 반갑고요. 오늘 우리 건강 멘트들과 함께 알찬 정보를 전달해 주실 특별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 한명찬이라고 합니다. 전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예. 장경동 목사님 TV에서만 많이 봤는데 네. 봐서 또 영광이고 네, 그래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중동 지역을 갔을 때 제가 느낌이요. 야, 이건 더위가 아니고 이거는 뜨겁다. 막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한참 더울 때 그 열기를 지금 여기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동 같은 날씨를 향해 가는 건 아닌가. 올 여름도 날이 정말 더울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좀 겁이 나는 정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도 많은데 뭐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때 밥 먹고 이제 한바스 호흡을 항상 좀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좀 살찔까봐 지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절에 특히 지금 대구가 고향이신 우리 네. 이승희 원장님, 대구가 여름에는 데프리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대전은 굉장히 시원한 편이고요. 정말요? 네, 올해 뭐 뉴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바나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딸도. 네. 작년에는 이제 꽃만 열렸다가 네. 올해는 또 열매까지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대구가 좀 많이 덥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대구에서 열린 겁니까? 네, 대구 가정집에서 심었던 게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열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 사과에서 바나나로 바뀌어지겠는데 이제 대구 대구산 사과에서. 바나나를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실 날이 더우면 밥맛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밥맛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쩌면 그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라면 입맛이 없다는 사실이 반갑게 오히려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입맛이 없으면 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왜 그런 거죠? 너무 맛있어서. 네. 맛있어서 밥맛의 영향이 전혀 없다. 계절과 밥맛의 영향이 전혀 없으시다. 네. 이렇게 뭐 말씀은 자유롭게 하시지만 듣는 분들은 이야 좀 부럽기도 하고요. 좀 샘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미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3명의 건강 멘토가 활약을 할 차례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을 선물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다이어트 미 앞으로 와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희 엄마는 늦둥이 동생 소리를 낳고 급격하게 찐 살들이 빠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옷으로 살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미에서 저희 엄마가 꼭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이 참 예쁩니다. 이럴 땐 자식 키울 맛을 느낄 것 같아요.
괜히 좀 찔리기도 하는데 또 좀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반성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시간이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꼭 하는 걸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만큼이나 우리 건강 멘토들이 더 신경 쓰셔서 전미선 씨의 건강을 챙겨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미선 씨와 함께하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다이어트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오늘은 건강을 선물하세요 5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사랑스러운 딸이 엄마를 위해 사연을 신청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5번째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준비가 한창인 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연 주인공 맞으신가요? 개인 사업도 야무지게 해내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까지 똑 부러지게 해내고 있는 미선 씨. 느낌상 다이어트도 마음만 먹으면 확실하게 성공할 것 같은 야무진 캐릭터인데요. 먼저 다이어트 및 건강을 선물하세요와 함께 하게 된 소감을 들어볼까요? 딸내미가 텔레비전 CNB 방송 보다가 건강을 선물하세요라는 프로를 보다가 엄마 생각나서 저도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참에 살도 좀 빼보고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목소리에도 쾌활함이 묻어나는 미선 씨. 워낙 밝은 성격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좋아해 늘 약속이 빽빽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아닌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모임도 많고 주변에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라도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외식을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편이죠. 점심 먹고 아니면 또 저녁도 먹고. 잦은 외식도 외식이지만 미선 씨의 하루를 잠깐 지켜본 결과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커피를 하루에 5잔에서 한 7잔 평균 달고 살아요. 물처럼. 커피는 하루에 4잔 이상을 꼬박꼬박 마시지만 정작 물은 하루 평균 500ml도 마시지 않는 미선 씨.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커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고 계실까요? 진짜 싫어요, 운동. 이렇게 운동하다 상처받으신 적 있어요? 아니, 게을러서 그렇지 뭐. 살찌고 나니까 더 하지. 저 옛날에 사사 입었어요, 진짜. 운동 관련된 습관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미선 씨. 앞으로 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한 나이인 만큼 우리는 미선 씨의 체력 측정을 위해서 체력 인증센터를 찾았습니다. 착실하게 체력 검사를 받은 미선 씨. 과연 미선 씨의 체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네, 지금 전미선님은 전형적인 노화가 일어난 상태거든요. 지금 상체는 건강하신데 지금 하체가 많이 허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체 다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이제 평상시 다닐 때 관절이나 발목에 부담이 적게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특히 이제 하체를 주로 쓰는 근력 운동, 스쿼트 운동이나 데드리프트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 처음부터 많이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다칠 염려가 높으시니까 평상시 처음엔 걷는 거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주변을 산책하는 거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게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진지한 표정으로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미선 씨. 역시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은 필수인가 봅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운동, 이 모든 것에 대해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미선 씨. 이런 미선 씨를 위해 특급 멘토 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치아 때문에 제대로 된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곤 합니다. 꼼꼼하게 상담 후 미선 씨의 치아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든든한 우리의 건강 멘토 민은기 원장님.
우리 미선 씨의 치아 상태 어떤가요? 전미선 씨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뭐 이에 상당히 많이 그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임플란트도 여러 개 하시고 또 보철도 많이 하신 그런 상태인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생활이고 올바른 식생활은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치아 관리는 특히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미선 씨를 위해 민은규 멘토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먹는데 그냥 그 대충 씹어서 꿀떡 삼키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갖고 또 뭐 다이어트가 뭐 주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하는 게 그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이렇게 좀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서 여러 번 이렇게 씹어갖고 먹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차경희 멘토는 미선 씨의 식습관이 걱정스럽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세우고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특급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민은규 멘토와 차경희 멘토의 조언을 되새기며 미선 씨가 찾아간 이곳은 바로 이충희 멘토가 기다리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평소 건강 상태를 관가했던 미선 씨. 과연 이충희 멘토는 미선 씨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지금 전미선님 같은 경우엔 일단 전형적인 출산 후 비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으신 거고 이제 체형이나 이런 비만 정도로 봤을 때는 상체 발달형 비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나 팔 이런 쪽으로 조금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시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활동이 워낙에 없으시다 보니까 몸의 순환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신체 리듬도 많이 처져 있는 상태셔서 이런 활동성이나 이런 게 조금 올라와야 좀 비만도 같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할 것 같은 미선 씨. 미선 씨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이충희 원장이 준비한 특별한 팁은 뭘까요? 환자분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식단 관리시고요. 아까 말씀을 조금 나눠보니까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술자리도 좀 많은 편이시고 이제 자리나 이런 약속도 조금 많으신 편이신데 굳이 나가시는 걸 말리거나 하지는 않아도 나가셔서 이제 드시거나 하시는 것만 양만 조금 조절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운동 너무 무리한 운동 말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공원 같은 데 산책 같은 것만 적어도 한 30-40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시고 하시면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몸 순환도 어느 정도 돌아오면 이제 신체 리듬은 어느 정도로 돌아올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3명의 건강 멘토의 조언을 토대로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미선 씨. 앞으로의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를 줄 생각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물 마시는 습관이나 평소에 걷기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시간 칫솔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 선생님들 4분 만나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한 미선 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걷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 멘토들이 늘 곁에서 함께 응원할 테니까요. 건강을 선물하세요를 보면서 우리 건강 멘토들이 참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늘 제가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케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 건강을 선물하세요 같이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에게는 꾸준하게 다이어트 건강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연진 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적극 반영하리라 기대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책과 함께 다이어트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미가 선택한 책은 뭔가요? 네, 다이어트 미가 선택한 오늘의 책은 바로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 라는 책으로 정해봤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으시죠?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와 다이어트 전문의가 의기투합해서 정리한 책이라서 흥미로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초콜릿과 이별 중이라니 책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차경희 연구가께서 책 소개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다이어트 관련된 책을 썼다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우울증,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서 폭식증, 거식증 이런 게 많다라는 그 원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위가 비어 있을 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위가 비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뭐 허전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심리적인 허기 상태에서 뭔가를 더 먹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식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런 심리적 허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 또 내가 행복해지는 어떤 행복 처방 이런 것들을 좀 달아놓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피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낀다고도 하는데 다 맞는 말인가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 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나는 산다. 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나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생각에 매 끼니를 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할 때 영양이 과잉이신 분들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저녁 약속이 좀 회식이나 모임이 있어서 좀 거하게 드셔야 되면 점심을 아주 간단하게 드시라고 주문을 해요.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 한 끼에 먹었던 양은 줄어들어 있는 끼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문제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이것보다는 저는 지금 목사님 질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고 막 그죠. 설레이고 네. 그 사람 또 만날 것 같고 막 이러면 배고픈 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풍요가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여유로움이나 여행이나 네. 이런 정신적인 풍요가 배고픔을 잊게 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이 아니 뭐 있죠. 네.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있고 먹어도 배고프다는 게 있으니까 꼭 음식의 문제만이 아닌 지금 얘기한 것이 심리적 허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곧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큰 주제를 가짜 배고픔으로 잡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평소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푸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단 거, 사탕이라든지 단 걸 잡숴서. 아니면은 초콜릿 같은 거를 무심코 먹는 것 같아요. 네. 무심코. 근데 아까 초콜릿과 이별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얘기는 했지만,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네. 손이 가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을 못 하시는 걸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 들으면서도 혼동스러운 게 초콜릿이 이별해야 되는데 이별을 못 하고 이렇게 잡수는데도 몸매는 또 괜찮으신 거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건가. 네, 막 이게 무지하게 초콜릿으로 살을 쪘어야 그거 먹더니 살쪘다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먹지는 않는 거. 그 정도 잡수는 건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 네.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지 않다고 이해를. 그렇지. 본인 스트레스가 별로 많지 않다. 뭐 그것도 또 이해가 되네. 우리 이 원장님. 전 좀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뜁니까? 네. 스트레스가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냥 밤에 나가서도 그냥 천변 같은데 조금 많이 걷기도 네. 하고 뛰기도 하고 네. 좀 그러고 나면 진짜 막 심하게 뭐 배고픈 것도 그렇고 좀 잡생각도 그렇고 좀 뛰고 나서 몸이 힘들면 조금 싹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자주 움직이는 편입니다. 네. 우리 민 원장님보다는 우리 이 원장님께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 보기도 좀 낫잖아요. 그렇습니까? 계속 뛴다. 예. 그럼 우리 한 원장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EMS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뭐 수트 같은 거 입고 운동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평소에 좀 야구를 많이 좋아해갖고 뭐 야구 중계나 동영상 아니면 1년에 한 두세 번은 직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 전문가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전 자요. 자? 네. 아, 잔다. 자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더 활성이 낮아지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 예. 그리고 자고 예.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러면 먹고 잡니다. 행복해져. 이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먹고 자는데 저렇게 날씬하냐? 뭐 이게 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분들의 좋은 의견 속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먹잖아요. 그래서 왜 흔히 그런 말이 스트레스 살쪘다 뭐 이런 거. 우리 민 원장님은 초콜릿 그냥 조금 잡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많이 먹었겠지만 네. 다이어트미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집어 먹다가 아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된다. 이 절제가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능이 너무 충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뭐 코르티솔이나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조금 더 지속적인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몸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뭔가를 막 먹고 싶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죠. 먹고 싶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니까 비만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기분은 우선 단숨에는 좋아지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본능적으로 뭐 달콤한 거 아니면 뭐 좀 매콤한 거 이런 자극적인 걸 먹었을 때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먹었을 때는 쾌락을 느끼니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스트레스 이꼴 단 음식, 뭐 매콤한 음식.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달콤한 음식을 먹고 이 습관이 정착되다 보면 비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면은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좀 날씬했습니까? 좀 나도 살이 좀 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원래? 저도 앞자리가 바뀌어 있었을 때가 있었죠. 살이 찔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오해도 있으세요. 뭐 어떤 분은 너무 계속 말라 있었던 걸로 알아서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몇 킬로 정도까지 빼보셨나요 그러면? 몇 킬로요? 네. 저는 한 6, 7킬로? 6, 7킬로. 네. 6, 7킬로. 네. 자, 폭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단 폭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일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제일 안 좋은 게 폭식이고요. 폭식은 그렇죠. 안 좋다. 이제 간헐적 단식이든 아니면 소식을 하시던 분들이 한 번에 이제 의지를 못 참고 드시면은 한 번에 폭식을 많이 하셔서 다이어트를 많이 망치게 되시는데 보통 위는 자기 용량의 60%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조금 무리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복부나 이런 내장 지방으로 갈 확률도 훨씬 많아지고 이제 뭐 살만 찌는 게 아니라 복부로만 좀 집중적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면 디스크나 이런 것까지도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위험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끼를 한 끼에 먹고 한 끼를 굶는 것보다 나눠서 한 끼 먹는 게 더 낫다. 제일 좋은 건 한 끼를 세 끼로 먹는 거죠. 한 끼를 세 끼로 나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무리할까요? 한 끼를 세 끼로 나눠 먹어라. 그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냥 영양소만 잘 챙겨서 먹거나 하면 어차피 그 밥이나 탄수화물 위주로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보자 해서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8kg 정도를 사실 뺐거든요. 네. 지금 아니 뺄 때가 8kg가 네, 빠진 지금 겁니까? 8kg가 빨대 빠진 먹는데.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식으로 대신 식사 시간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한 끼도 안 거르고 양만 조절을 해서 양을 조절했는데 그 양이 한 끼를 세 번으로 나눠 먹었다. 두 끼를 세 번으로 먹는다는 건 좀 공감이 되는데 한 끼를 세 번으로 나눠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좀 괜찮아요. 힘들 것 같은데. 평소에 양이 워낙에 조금 많았던 것도 있고 그 한 끼가? 네, 그 제 한 끼 자체가 원래 좀 많았던 것도 있고 그걸 나눠서 먹어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그렇게 하려면 무지하게 의지가 강하고 독해야 된다 뭐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 이게? 의지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요. 네. 본인이 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몸은 따라줍니다. 그렇다. 네. 그러네요. 마음이 가면
몸은 따라서 간다.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려진 것에 의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열량이 부족하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보내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열량이 부족하지 않을 때도 이 뇌가 배고픔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가짜 배고픔을 판단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원래 배고픔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혈중에 이제 당분이 네. 떨어지게 되면 그 우리 몸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 이제 혈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들었던 뭐 예를 들었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저희 뭐 와이프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까 초콜릿 찾고, 뭐 생일 때 되면 초콜릿 찾고, 또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밤에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그날은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열받았구나.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그 외에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그런 상황 자체도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에서 그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 해독작용에 주로 그 기능이 많이 쓰이고, 간에서 이제 또 당도 만들게 되는데 당을 잘 못 만드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또 뭐가 더 먹고 싶잖아요.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싶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가짜 배고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술을 마신다면 뭐 술도 여러 가지가 양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는데, 그러면 기왕에 먹는다면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가요? 술의 종류가? 그냥 아니면 어떤 술이 차라리 더 낫다 뭐 그런 게 뭐 있다든지. 그런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지. 먹을 거면 섞어 먹는 게. 맛을 아시는데요. 섞어 먹는 게 낫다. 빨리 취하고. 가짜 배고픔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짜 배고픔은 먹고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지가 않고 계속 또 더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또 뭔가를 이거 먹으러 갈까? 이거 먹고 디저트를 뭘 먹을까? 이렇게 계속 뭐 먹는 걸 갈구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계속 먹어도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면 가짜 배고픔이라서,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식사 시간하고 얼마나 거리가 두고 지금 배가 고픔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시간이 아마 좀 짧으면 물을 한 잔 드셔보시면, 그리고 30분 정도 돼도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 그건 가짜 배고픔이었으니까 쉽게 이겨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왜 배가 고프면 고프고 아니면 말아야지 가짜 배고픈 건 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초콜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즐겨 먹는 음식, 간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감성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에도 더 약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공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는 뭔가가 극도로 당을 섭취하고 싶게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그리고 이제 뇌에서는 뭔가가 평온하지 않은 상황을 다 위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위기로 들어가게 돼서 신호가 이제 뭔가를 먹게끔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네. 자, 가짜 배고픔을 느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한 원장이. 가짜 배고픔도 뭐 역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의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의지로만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원장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그런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또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집사람한테 또 얘기했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운동하러 데려간다고 그러면 거기 폭파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그거보다 뭔가 또 약간 시기를 같은 칼로리를 먹을 때 좀 단백질을 그 부분을 좀 높여갖고 먹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그렇죠. 배고픔을 좀. 차라리 고기를 사주는 게 낫지. 운동하자고 그러면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한다. 그거는 뭐 이해가 좀 되는데, 배고픈 걸 운동한다. 그거는 좀 배고플 때는 운동하면 그 좀 어렵지 않나요? 배고플 때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몸은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게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코르티솔을 이겨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엔돌핀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이 뭐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 거를 먹었을 때도 그런 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점점 더 당기고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좀 운동을 하거나 해서 몸이 상쾌해지거나 했을 때 사실 극대화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게 조금 더 억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책 속에는 이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15가지 처방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가 가장 그 15가지를 보면서 뭐 필요한 게 뭘까,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좀 꼽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처방과 음식 처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여유가 없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뭐 상담하다 보면 아,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뭐 토요일까지 근무도 하고 뭐 주말에도 이렇게 스케줄이 많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챕터에 보면은 정말 휴식, 그냥 잠시 가만히 있어 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인생에 한 번씩 이렇게 쉼표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음식 처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이제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뭐 꼭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라면 먹어도 되나요? 뭐 초콜릿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꼭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뭐 본인이 행복할 때 그 느낄 때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면 그런 정서적 허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천천히 소량씩만 이렇게 드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뭐 끝에 또 음식 처방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나만의 레시피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답답할 때 먹는 음식, 기분 좋을 때 먹는 음식,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야식이 당길 때 먹는 음식, 또 연인과 또 다퉜을 때 먹는 음식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놓고 레시피 북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걸 이렇게 활용하게끔, 그러니까 자아를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시간마다 다이어트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건전한 취미생활 꼭 한 가지씩 만들어서 심리적인 허기를 배불러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은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음식과 연결됐을 때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광고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복이 음식의 섭취, 즉 소비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 물건을 사고 물질을 이제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행복을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인데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음식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에 전반적으로 길게 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건강함이 다이어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자기의 정신 상태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이 얘기를 나눴던 책 속에 혼자 다이어트에 도전하기보다는 다이어트 메이트를 만들어 함께 하라는 팁이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번 코너를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딱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다이어트. 비만제로 대한민국. 오늘은 어떤 곳에서 함께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이번 비만제로 대한민국은 동구보건소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다이어트 도전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만은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남자의 경우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이상일 때,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미에서는 비만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만 제로 대한민국, 살라는 캠페인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이번에는 동구보건소와 함께 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체중 1kg당 1,000원씩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모습들, 특히 자신의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소통하고 배려하는 힘, 결과적으로 공동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22일 동구보건소에서는 기분 좋은 분주함으로 가득했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총 18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살라눈 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18명의 참가자들은 다이어트 성공으로 가기 위해 한 배를 탄 셈인데요. 저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다르지만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의식만큼은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혼자서 운동을 하기에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따로 개인 강습을 받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또 믿음직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후에 동구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더 믿음도 가고 또 이제 신뢰가 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구보건소와 다이어트미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이어트 성공의 큰 그림을 위해 다양한 소개와 설명이 마무리되고 곧이어 참가자들의 기본 체력 측정과 인바디 측정 등 기본 건강 체크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고요. 체중을 재서 그 성분을 보면서 근육량을 얼마나 높였는지,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분석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무작정 체중 감량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미, 살라눈 캠페인은 기본 베이스에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건강을 챙기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바로 비만 제로 대한민국 살라눈 캠페인의 또 다른 매력이죠. 그리고 살라눈 캠페인의 또 다른 매력, 바로 기부에 있습니다. 1kg를 감량할 때마다 동구청 복지 프로그램에 천사의 손길에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살도 빼고 나눔도 실천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체중 감량에 도전한 참가자들. 특히 이번 참가자들의 경우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운동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습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딩부터 시작해서 헬스, 무용적인 요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가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멀티로 완전 섞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필라테스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필라테스는 같이 짝을 이어서 손을 잡고 이어서 하는 거라서 서로 호흡도 맞추고 편하게 춤출 수 있었고요. 일단 배우는 과정이라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필라테스를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살라눈 캠페인의 기본 이제 다들 아시죠? 바로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체크해 체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요. 동구보건소 참가자들의 경우 다이어트 모범생들만 모인 건지 체중 그래프를 정말 꼼꼼하게 그려나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살라눈 캠페인인 관계자들 역시 동구보건소 참가자들의 성실함에 새삼 놀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프도 정말 너무 성실히 열심히 잘 그려주셨는데 알록달록 예쁘게 그래프를 그려서 매일 아침마다 옹기종기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프가 방향이 다 운동과 겸해서 진행이 돼서 그런지 하얀 곡선을 잘 타고 있어서 동고보건소 그래프 참 예쁘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체중 그래프를 그리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렇게 성실하게 다이어트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태도에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성실한 참가자들을 위해 동고보건소와 다이어트 및 살라는 캠페인 관계자들 역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식습관 자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양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무심히 먹던 것들이 어떤 칼로리가 그렇게 되고 또 어떻게 몸에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돼서 정말 좋았던 계기가 됐고요. 이제 제가 이제 식단을 이렇게 짜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돼서 더 저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짤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22일에 시작한 살라는 캠페인 동고보건소 참가자들. 파이팅 넘치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한 달 가까이 된 상황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참가자들 중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이 있나요? 지금요, 정말 첫 아들 낳았을 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꿈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달 동안 무려 5kg에 달하는 체중을 감량한 참가자를 비롯해서 평균적으로 3.72kg을 감량한 참가자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봐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 누구보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이겠죠. 지금 현재 제가 목표한 거는 한 30% 정도 빠졌고요. 이제 앞으로 그 그래프가 여기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계속 해보고 나름대로 여기서 배운 그 근력 운동을 집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은 감량하고 자신감은 채운 참가자들. 그리고 묵묵하게 참가자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터해준 동고보건소. 이번 참가자들의 경우 정말 여러 조언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6기에 걸쳐서 이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 15기부터 참여자분들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저 작은 액수지만 1kg 줄이는데 1,000원씩을 기부하게 해서 그 기부된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동구의 복지 프로그램인 천사의 손길에 기택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같이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행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우리 CMB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관계하시는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더 적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비만은 질병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비만에서 탈출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만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 살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번 동고보건소 참가자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성공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동고보건소와 함께한 비만제로 대한민국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미도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 건강 멘토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을까요? 기억에 이렇게 좀 남는 것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함 원장님이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는 명상을 한다는 이게 저도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장님이 한 달 동안 8kg를 뺐다는 거. 도전이 쫄깃하죠. 네. 저도 다이어트에 계속 도전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좀 빠진다 싶으면 다시 치고 빠진다 싶으면 다시 치고 환자들한테 저도 뭐라고 하는데 저도 빼고 싶은데 쉽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냐면요. 저희 교회 표어가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기에는 만만찮아요. 살 뺀다는 거 만만찮아요. 정말 조금만 그냥 긴장이 풀어지면 뭐 2, 3kg 뺐다가 그냥 뭐 회식 한 2차례 잘 먹고 나면 금방 복귀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뭐 좋은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오늘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 함영창 원장님 전체적으로 좀 오늘 출연한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첫 방송이라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저기 했는데 저희 패널 분들과 우리 장경돈 목사님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아까도 이렇게 다이어트 책에 관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상만 선생님이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는 책이 있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먹지 마라. 배가 안 고픈데 뭐 또 때 됐다고 해서 먹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바쁘게 달려온 다이어트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쉽고 재밌고 유용한 다이어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본격적으로 팔을 노출하는 계절이 다가온 만큼요. 좀 더 멋진 팔 라인을 만들기 위해 밴드 또는 수건을 이용해 동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매끈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다이어트 체조를 배워보겠는데요. 지금부터 동작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는요, 매끈한 옆구리 만들기 운동입니다.